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경기 중등화학 합격자이고요. 교과서와 성취 기준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고, 저도 수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분석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수업을 하구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용 자료 나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릴 수 있긴 한데, 이게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제가 올라와 있어서 자료가 다 고양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 임용 자료 요청은 최대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서 분석을 한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단거나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땡 글로리, 이 단거나 바인더를 샀어요. 그래서 이 안에 속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지를 살 수가 있다는 게 왜 좋냐면, 내가 뭐 어떤 단원에 있어서 이렇게 수업을 짰었어요. 근데 더 좋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걸 아예 갈아 끼워야 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공책을 스프링으로 된 걸 사면 그걸 찍고 다시 그 자리에 끼워 넣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바인더를 사서 단원마다 다 이렇게 샀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용,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랑 과탐실, 화원까지 이렇게 하나 하고, 그다음에 화투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지도서가 필요하겠죠. 저는 한 3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비상, 미래인, 그다음에 천재 이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봤던 것 같고, 이 3개를 꼼꼼하게 보진 않았어요. 그냥 교과서는 3개를 다 보긴 하는데, 지도서는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이렇게 보거나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성취 기준이죠. 성취 기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교과서랑 지도서보다 성취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막상 시험장에 가면 교과서, 지도서에서 내가 세세하게 공부했던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성취 기준에 맞게 얼마나 이 사람이 상호작용을 잘하고 발문을 잘하고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얼마나 촉진하는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교과서, 지도서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성취 기준에 맞게 거기서 원하고 있는 것만 교과서, 지도서에서 발췌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분석하는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성취 기준이랑 거기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 모형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5이면 5E, 순환학습, 아마 발생학습 이런 식으로 그 모형에 맞는 모형이 그 수업 내용에 맞는 모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형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 모형에 맞는 수업 단계를 짜야겠죠. 그래서 단계를 짜놓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내가 뭘 설명하고 뭘 할 거고,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니까 탐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탐구 활동에서는 첫 번째가 실험에서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발문을 할 것인지, 학생들은 어떤 오개념을 내놓을 것인지, 학생들은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어느 수준까지 말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험을 하니까 항상 그 실험 전에 유의사항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거. 저는 탄산칼슘에서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 해가지고 애들이 뚜껑을 잘 닫지 않으면 그 이산화탄소가 새나가서 질량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실험마다, 그 실험의 특성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을 분석했어요. 뭐 밀도에 대해서 배운다면 그 밀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5개념, 그리고 밀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뭐 고학년에서 더 한다던가 저학년에서 뭘 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열성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가 짠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간단하게 해봤어요.
이거는 뭐 스터디를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시뮬레이션만 돌려봐도 뭔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든 내용을 다 수업 시연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짜는 건 다 짜되 수업 시연은 조금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봤었습니다. 네, 수업 시연은 강의식으로도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탐구식으로도 많이 해보시고 작년에는 완전 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만 보여주는 식으로만 나왔잖아요. 개념 설명까지 안 가고. 그래서 상호작용만으로 구성된 수업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안 가리고 다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 교과서 분석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 교과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모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랑 모형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어요. 그리고 화학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화학 분야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혼합물의 분리 파트, 즉 물질의 특성 파트를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서 수업 준비를 하는 김에 이렇게 찍어봤어요. 첫 번째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단원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단원에서는 모형을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모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성취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저는 위에 적고 시작해요. 그래서 성취 기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가 성취 기준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막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이 성취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성취 기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취 기준에서 내가 가르쳐야 할 부분, 내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구나를 파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지도서를 보다가도 성취 기준에서 막 계속 벗어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 이전에 그리고 이 단원 이후에 뭘 배우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서에 보면 초등학교와 내용 연계 이렇게 해서 이 직전에 학생들이 뭘 배웠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서에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때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하는 거, 뭐 거름 장치, 그다음에 물을 증발시킨 거 이렇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걸 배우고 올라오는구나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특별한 탐구 활동이 없어서 그냥 저는 이 단원을 강의식으로 수업한다면 어떻게 수업해야 할지를 그냥 짰어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뭐 따라하지 않을 분들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제작했습니다. 네, 가르쳐야 할 개념은 일단 증류의 개념을 아는 거죠. 그래서 증류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끌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해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을 가열하는데 소금이랑 물 중에 물이 끓는 점이 더 낮으니까 물을 더 끓여서 얘를 다시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분 물질 차이의 끓는 점 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는 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이거 말고도 화학 전공으로 더 들어가면 깊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저는 웬만하면 그냥 생각만으로 하지 쓰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그러니까 교육 내용의 적정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가르쳐야 할 부분이 뭔지에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가르쳐야 할 부분,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해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 증류의 개념과 그리고 예시, 그
그다음에 성분 물질 차이에 끓는 점 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는 점, 이렇게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취 기준이 증류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예를 아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예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원유를 분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전통 소주 만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유를 분리하는 거의 원리랑, 그 다음에 뭐 끓는 점이 높은 거는 밑에서 나오고 낮은 거는 위에서 나오고,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 전통 소주 만들기도 물과 에탄올이 섞였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에탄올 중에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아서 먼저 기화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전통 소주를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는 흔히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고 학생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이렇게 세 가지가 혼합물 분리의 예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이거는 마쳤어요. 막 다른 교과서들 보면 물과 식초 분리하기 이런 탐구 활동이 있는 교과서도 있고, 소주꼬리의 원리 이해하기 이렇게 해서 탐구 활동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탐구를 넣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탐구가 없고 그리고 모형이 없는 거를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 한 거는요, 이제 밀도인데요. 이 밀도는 모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형을 적용해 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취 기준을 먼저 적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가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인데요. 여기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저는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원을 실제로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이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치중하기보다는 이 밀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물질의 특성이 된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취 기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 모형은 5E를 사용했습니다. 5E는 참여, 탐색, 설명, 정교와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2단계나 3단계 정도가 수업 시연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처음 2차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고 아직 1차 시험 발표가 나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꼼꼼한 수준까지 해보자 해서 저는 모든 단계를 다 써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여 단계를 먼저 작성을 해봤습니다. 모형을 쓸 때는 이 모형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냐가 체크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형 단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거에 맞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형 단계 특징을 먼저 적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단계의 특징은 학생들의 흥미랑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이 이 단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사,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과학사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단원들에서 과학사들이 나오는데 알아두면 수업 시험 과정에서도 말할 게 생겨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했어요. 이거는 제가 수업을 짰을 때 그냥 이렇게 한 거지 다른 것들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한 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신규고 이 수업 시연을 잘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일단 참고로 이렇게 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보니까 이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밀도라는 개념이 질량, 부피와 굉장히 연관된 개념이니까 질량과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키고 이제 오늘 질량, 부피랑 관련된 어떤 개념을 배울 거다 이런 걸 이제 상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E가 나온다면 바로 이제 탐색 단계가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탐색 단계는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교사의 지도 하에 주요 개념과 기술에 대한 사전 지식을 명료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탐구 활동을 질량이 같은 철과 스티로폼, 그리고 부피가 같은 철과 스티로폼,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에 넣었을 때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과학에서 되게 POE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학습 모형 안에서도 그냥 POE를 도입해가지고 탐구 활동에서 예상 관찰 설명해보도록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탐구 활동에서 POE를 안에 넣었습니다. 탐색 안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질량과 같은 철과 스티로폼, 부피가 같은 철과 스티로폼이 있는데 과학 생각 노트에 한번 뭐가 뜨고 뭐가 가라앉을지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까지 한번 적어보자. 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회지도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랑 부피가 같은 철과 스티로폼을 물에 넣는 거는 어떤 복잡한 단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구랑 누가 뭐 질량 같은 거 하고 누가 뭐 부피가 같은 거 하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켜준다던가 잘 안 되는 조에 한해서 그다음에 뭐 유리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유리기구를 사용할 때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런 식으로 순회지도 2개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설명 단계인데요. 설명 단계는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것을 설명하고 교사가 새 개념을 도입하고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신이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걸 빼뜨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꼭 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예상한 것과 비교해보고 뭐가 가라앉고 뭐가 떴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스스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공유를 하는 과정까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제일 어색했던 게 학생들이 말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말한 거를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보충을 해주고 교사는 이거를 이제 발문을 통해서 더 끄집어내주고 이런 과정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걸 연습하시는 것보다 내가 발문을 통해서 이 개념을 어떻게 끄집어낼 건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막 개념 도입, 밀도 해서 막 적어놨는데 진짜 저는 과학 개념을 되게 최소화하는 것들만 적었어요. 근데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잘 뭐 선택하시는 거긴 한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막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막 여기서 내가 심화된 개념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알기보다는 그냥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발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발문도 내가 물질의 특성과 단원을 배우고 있다 얘들아. 물질의 특성이란 뭐지? 다른 물질로부터 어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했지. 그러면 질량이나 부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질량이나 부피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밀도 개념을 도입하면서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이렇게 뜬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실험을 한번 밀도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해석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과학 생각 노트에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 과학 생각 노트는 포트폴리오나 약간 나중에 뭐 생활기록부에 써줘야 하잖아요.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 중에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면 얘들아 이거 밀도 한번 측정해볼까? 해서 밀도 측정하는 거를 직접 해보도록 하는 과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물의 밀도를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물의 밀도도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교화 단계는 이제 문제 중심의 활동에 참여하고 학습한 개념이나 사고 유형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단계인데요. 저는 소금물에 계란을 넣고 변화 관찰하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삼투압의 개념도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얘들아 이렇게 되는데 너네 이거 한번 설명해볼까? 하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생각했는지 공유해볼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랑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과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는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을 평가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향상을 평가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신의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거는 저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향상을 평가하는 거는 이제 과학 생각 노트를 계속 제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교사가 이제 너네 예상할 때 조금 더 글을 풍부하게 써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 피드백을 해준다거나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해볼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여러분들 거를 보고 선생님이 교과 세특에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교수평기, 일체화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대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이게 수업 시연이라는 게 정답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짠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내용에 치중한 게 아니라 약간 학생들 간의 소통 그리고 약간 시험에 치중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맞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분석한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을 잘 못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